아무튼 양자 컴퓨터는 아이온큐가 됐건 뭐가 됐던 유망한 회사를 잘 골라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찾아보니까 양자 컴퓨터 ETF도 있던데 양자 컴퓨터 만드는 1등 기업 주식을 찾아내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커요. 양자 컴퓨터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주말이 됐으니 또 제 계좌의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제가 매주 블로그에도 한 주를 정리하는 포스팅을 기록해요. 근데 이게 유튜브랑 겹치는데 지난주에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블로그 포스팅으로 퉁 쳐봤는데, 포스팅을 좀 더 신경 써서 기록을 하고 한 주를 정리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는 다시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계좌가 양전했습니다. 매주마다 몇백만 원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 속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멘탈을 갖게 된 저 자신을 칭찬하게 되네요. 일단 한 주 동안 인상 깊게 본 기사들을 스크랩했는데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개미 투자자의 상반기 투자 수익률이 0.8%라고 합니다. 국내 주식 기준이긴 한데 얼마 전에 살펴봐서 저의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의 올해의 수익률은 49%입니다. 미국 계좌 기준이고 우리나라 계좌도 플러스일 텐데 조회가 7시부터 23시까지 된다고 해서 남기지 못했는데 나중에 기억이 나면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냐? 결론은 당연히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매달 매수한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마이너스 40%에 육박하는 수익률이었고 작년 개미들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0%대였는데 그냥 대가들이 말하는 대로 멘탈 관리하면서 공포에 사고 타이밍 매매 안 하고 그냥 꾸준히 매수하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좋은 결과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 저는 1, 2년 바라보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투자하는 방향이 옳다면 제가 사는 동안 부자가 못 돼도 제 아들들에게 이런 걸 알려줘서 잘 이어나간다면 저보다는 더 윤택한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노광 장비 넘버원 기업인 ASML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인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증가하면서 주가 역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비싸서 못 사는 거지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주가가 비싸니까 ETF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의 시총이 3조 달러 초읽기라는 기사가 26일 월요일에 나왔었는데 결국 이번 주에 시총 3조 달러를 넘기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하면서 더 경쟁력의 우위를 가져가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인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악재예요. 하지만 애플의 주주로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다는 것이 더 큰 이벤트입니다. 비전 프로를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출시가 되기 전까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싼데 그래도 애플이라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목표가를 240달러로 제시했다고 하고 비관론을 펼치는 애널리스트는 3조 달러를 넘어서 4조 달러로 가려면 비전 프로의 역할이 중요한데 너무 비싸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모르겠고 애플은 그냥 꾸준히 우상향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번 주 가장 인상 깊은 소식입니다. 제가 양자 컴퓨터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고 종목도 찾아서 아이온큐라는 종목을 발견했는데 저만 몰랐을 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처음 발견했을 때 주가가 6달러대였는데 불과 한 달 정도가 지나서 100% 이상 상승을 해버렸어요. 수량을 모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애간장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조를 투자할 계획이라는데 정부가 2조 4천억, 민간에서는 6천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핵심 연구 인력도 양성을 하고 IBM, 아이온큐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또 아이온큐가 등장을 하네요. 2035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4위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우리나라 정부의 계획이고 그때까지 1000큐비트급 이상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의 로드맵을 보면 2028년에 1000큐비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7년이나 뒤떨어지는 게 되네요. 아무튼 양자 컴퓨터는 아이온큐가 됐건 뭐가 됐던 유망한 회사를 잘 골라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찾아보니까 양자 컴퓨터 ETF도 있던데 양자 컴퓨터 만드는 1등 기업 주식을 찾아내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커요. 양자 컴퓨터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승부수를 던졌다는데 뭐 던지던지 말던지라는 생각이지만 일단은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냥 삼성 하면 다음 주부터 또 삼성의 지옥 같은 기계실에서 일할 생각에 벌써부터 몸이 지치는 기분입니다. 바이두, 우리가 만든 어니봇 챗GPT 뛰어넘었다. 중국의 바이두가 만든 AI 어니봇이라는 게 챗GPT를 뛰어넘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보자마자 웃음이 나와갖고 진짜일까? 중국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니봇에게 TQQQ 장기 투자 가능성을 또 물어봐서 유튜브에 올려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타에 대한 기사도 계속 나와서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메타가 정말 주가가 엄청 빠졌었는데 역시나 여기도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메타의 주식을 살 계획은 없지만 일단 기사가 나오면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CNBC 투자 전문가 60% 강세장 주장. 전문가들의 말을 믿진 않지만 일단 강세장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으니 오르면 오르는 대로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는 3대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7천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7천은 무슨... 이래서 예측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모양입니다. 마켓맵이 이렇게 초록초록하면 마음도 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와이프와 이야기를 하고 와이프가 갖고 있는 자금의 일부로 테슬라 주식을 사볼까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행에 옮겼습니다. 17주를 매수했고 원래 계획의 50% 정도의 금액을 썼습니다. 재고 재다가 추가로 매수를 못한 상황이에요. 매수를 할 때도 사람의 성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한 번에 가능 수량 찍어서 매수를 했을 텐데 한 주, 6주, 3주, 2주 이렇게 매수를 했더군요. 이거 매수하려고 밤샜냐고 물어봤어요. 그래도 이렇게 갈수록 싸게 샀으니까 칭찬할 일입니다. 근데 일단 기본 신고가를 뚫는 것을 목표로 매수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조금 올랐다고 팔았다가 내려가면 다시 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투자 방법에 정답은 없다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장기 투자가 절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버티는 것도 스킬입니다. 제 계좌가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어서 와이프가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코인을 조금 갖고 있는데 잡코인 마이너스 80%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코인도 우량한 코인에 투자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생각이 없지만 다시 한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매수할 것 같아요. 아들 계좌는 마이너스 2%, 우리나라 계좌 삼성 있는 거 3.4%인데 이 정도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제 계좌는 지난주 마이너스 2.75%에서 3.39% 다시 빨갛게 찍혔습니다. 다른 거는 상관없고 아이온큐를 10주밖에 못 샀는데 벌써 45%나 수익이 붙어서 난감해요. 진심으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리진 머티리얼스와 아이온큐는 500만원 정도의 수량을 모을 계획이고 2030년 이후까지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나름 제가 공부해서 찾아낸 종목이라 과연 텐베거 종목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리츠 고배당 주식인 아버 리얼티 트러스트도 요새 변동성이 좀 크네요. 오른쪽에서는 월세 주는 주식 리얼티 인컴이 여전히 빌빌거리고 있고 3배 레버리지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인 6%도 마이너스 4%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유일한 근심거리는 여전히 근심거리입니다. 계잡주에 투자하면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배당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액수가 아니라 종목이 많이 들어왔어요. 월요일 SCHD, 수요일 TQQQ, 목요일 SUXL 6%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세배 레버리지 배당금은 뭔가 꽁돈 같은 느낌인데 감사히 받아서 재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배당금은 재투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빼서 쓴 적이 없어요. 이거는 가끔 보여드리는 작년 2월에 사놓고 방치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주식을 시작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은 일단 이렇게 나스닥 100과 S&P 500의 적립식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 종목을 늘려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기 직전이라 이번 주에 한가하기도 해서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정말 세상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정리해봤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